빅투입니다. 오늘은 돈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사고 실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돈이 0원인 상태에서 한국은행에서 1억 원을 찍었습니다. 그럼 시중에 1억 원이 풀리겠죠. 모든 거래는 이 1억 원의 풀려있는 돈 내에서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쓸 수 있는 돈을 다 합치면 1억 원이 될 겁니다. 그런데 틀렸습니다. 그냥 생각하면 이게 맞는데 사실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한국은행이 1억 원을 찍어냈는데 그 돈을 제가 다 가져갔다고 생각해보겠습니다. 제가 1억 원 중 5천만 원은 우리은행에 예금하고 5천만 원어치 돈가스를 사 먹었습니다. 그럼 저는 우리은행 계좌에 5천만 원이 생겼고 돈가스집 사장님도 5천만 원이 생길 겁니다. 그리고 돈가스집 사장님이 우리은행에서 5천만 원을 더 빌려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데 1억 원을 썼습니다. 그럼 인테리어 사장님은 1억 원이 생겼죠. 여기까지 상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는 우리은행 계좌에 5천만 원이 있고 돈가스집 사장님은 우리은행에 대출 5천만 원이 있고 인테리어 사장님은 현금 1억 원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상황이죠. 그런데 저도 인테리어를 하려고 제 우리은행 통장에 있던 5천만 원을 인테리어 하는 사장님께 이체합니다. 그럼 인테리어 사장님이 쓸 수 있는 돈은 1억 현금과 5천만 원 예금해서 총 1억 5천만 원이 됩니다. 인테리어 사장님은 이 돈을 가지고 1억 5천만 원짜리 집을 살 수 있는 거죠. 과정이 혼란스러운 분들은 결론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테리어 사장님은 1억 5천만 원짜리 집을 살 수 있습니다. 아니 이상하지 않습니까? 한국은행에서 찍어낸 돈 자체가 1억 원밖에 안 되는데 인테리어 사장님은 1억 5천만 원짜리 집을 살 수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더 재미있는 것은 여기서부터입니다. 인테리어 사장님에게 1억 5천만 원짜리 집을 팔았던 건물주는 그 돈을 다 하나은행에 집어넣고 1억 5천만 원짜리 하나은행 계좌를 가질 수 있죠. 한국은행에서 찍어낸 돈이 1억 원밖에 안 되는데 건물을 판 사람은 1억 5천만 원짜리 하나은행 계좌가 생깁니다. 그리고 옆에 있던 설렁탕집 사장님은 하나은행에서 1억 5천만 원을 빌려서 저희 치과에 와서 치과 진료를 받는데 씁니다. 너무 혼란스럽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스톱하고 현재 상태를 보겠습니다. 저는 치과 진료비 1억 5천만 원이 생겼고 돈가스집 사장님은 인테리어 빚 5천만 원이 있고 인테리어 사장님은 번 돈을 다 썼으니까 0원이 있고 집을 판 건물주는 1억 5천만 원이 있고 설렁탕집 사장님은 치과 진료 빚 1억 5천만 원이 있습니다. 다 합치면 총액이 1억 원이니까 총액은 맞습니다. 하지만 제 계좌에 있는 1억 5천만 원과 건물주 통장에 있는 1억 5천만 원은 그냥 그대로 쓸 수 있는 돈이죠. 허구의 돈이 아니라 실제로 쓸 수 있는 돈이라는 말입니다. 신용카드를 쓴다든지 체크카드를 쓴다든지 계좌 이체를 한다든지 하면 그냥 쓸 수 있는 현금하고 똑같습니다. 총 3억 원이 시중에 풀리는 겁니다. 한국은행에서는 1억 원을 찍었는데 시중에 풀린 돈은 3억 원이 됩니다. 실제로는 이자도 계산을 해야 하고 지급 준비율 같은 것도 계산을 해야 합니다만 어쨌든 이런 일은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돈이 돌고 돌면서 은행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실제 존재하는 돈의 가치보다 훨씬 큰 돈이 시중에 유통되는 겁니다. 돈은 이렇게 계속 뻥튀기가 됩니다. 여기까지가 사고 실험이었는데 현실 세계에서 이런 일이 똑같이는 일어날 수 없습니다. 현실의 은행은 가지고 있는 돈 전부를 다 대출로 낼 수 없고 어느 정도의 돈을 보유하고 있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대출을 내는 사람들이 무한정 대출을 낼 수도 없고 이 외에도 여러가지 법적 장치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돈이 디아블로2에서 조던링 복제하듯 무한히 복제되는 현상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무한 복제가 안 되는 것 뿐이지 실제로 돈은 계속 뻥튀기 되면서 유통되는 돈의 양은 시간에 따라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법적으로 어떻게 제한하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어쨌든 돈이 뻥튀기 되는 것은 사실이라는 말입니다. 유통되는 돈의 양이 늘어나게 되면 같은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 필요한 돈이 더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화폐의 가치는 점점 떨어지고 물가가 오르고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말입니다. 이건 팩트가 맞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겠다. 어서 뭐라도 투자를 해야겠다. 금을 사야 되나? 다이아몬드를 사야 되나? 부동산을 사야 되나? 비트코인을 사야 되나? 지하철 보니까 실투자금 1억 원이면 원룸 3채를 가질 수 있다던데 뭐 그런 걸 사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현금은 가지고 있으면 가치가 줄어든다니까요. 여기까지가 논리적으로 맞고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알려주면서 사기를 치면 사기 성공률이 매우 높아집니다. 사기뿐만 아니라 투자를 권유할 때도 이 이야기를 하면서 투자를 권유하면 투자를 받을 수 있을 확률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투자를 하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일단 경계를 하는 것이 좋은 겁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팩트가 맞지만 이 이야기를 듣고 투자를 시작하지는 말라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은 팩트고 돈을 그대로 들고 있으면 손해를 볼 수 있는 것도 팩트인데 그것이 팩트가 맞다고 해도 그 돈을 거기에 투자해야 할 이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평소에 투기나 투자 같은 것을 거들떠 보지도 않아서 안전하게 자산을 유지하고 있던 사람들이 이 사실을 문득 깨닫게 되면 상당한 충격과 함께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공포는 사람의 정신을 잠식하게 되고 공포에 잠식당한 사람은 굉장히 힘들게 모은 돈을 투자로 금방 다 날리게 됩니다. 버는 사람도 있기는 한데 대부분은 날립니다. 왜냐하면 투자에 대해 공부를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 갑자기
갑자기 투자를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투자를 하실 거라면 성급하게 시작하지 마시고 천천히 잘 알아보시고 충분한 공부와 훈련을 한 다음에 투자를 해야만 하는 겁니다. 돈의 가치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떨어진다는 사실을 원래 알고 있던 사람들은 여유를 가지고 투자를 할 수 있는데 그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깨닫게 되는 분들은 마음이 조급해져서 실수를 하고 돈을 날릴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 생각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는 분들은 이 영상을 예방접종 삼아 맞고 사기를 당하거나 투자 실패를 겪는 일이 줄어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요약하겠습니다. 현금의 가치가 시간에 따라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 맞습니다. 하지만 섣부르게 이상한 데 투자를 하게 되면 그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돈을 날릴 수 있습니다. 그것도 팩트가 맞습니다.